최근 잇따른 포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포격 때문에 원전의 전력 공급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전력 공급이 안 돼 냉각 시스템이 망가지면 핵 연료봉이 녹아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사찰 결과를 보고하며 매우 파멸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playing with fire and something very, very catastrophic could take place. 그러면서 원전에서 더 이상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원전 주변 비무장지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측의 군사활동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원전의 포격을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з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грозы техноге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Бо саме російська військова присутність поставила Запорізьку станцію на межу радіаційної катастрофи. То ми можемо підтримати таку демілітаризовану зону захисту.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잇따른 포격 사태로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IAEA 사찰단 14명이 도착해 조사에 나섰지만 원전을 둘러싼 포격과 군사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 4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는 러시아를 아예 테러리스트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Нам саме антитерористичні кроки дозволяють зменшувати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їх ракетами по нашим живим людям. 하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여러 제재에 나서면서도 테러 지원국 지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나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지정 권한이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상원에서는 법안을, 하원에서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정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결국 무호함을 유지했던 미국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상품의 교역까지 단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러시아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러시아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단교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4개 나라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 카르텔을 결성해 러시아의 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겁니다. Putin is partially buffering through fossil fuel revenues. So here the objective is we must cut Russia's revenues, which Putin uses to finance his atrocious war in Ukrain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엔 석유와 가스를 안 팔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면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안 팔겠다고 맞받았습니다. Мы будем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наши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если кто-то попытается нам что-то навязать, 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те, кто нам что-то навязывает, не в том поло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сегодня, чтобы диктовать нам свою волю. Пусть одумаются. 푸틴 대통령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곡물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EU로 가고 있다면서 수입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7월에 곡물 수출 재개 합의가 11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러시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등만 커졌지 효과는 의문시되면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Böyle bir savaşı tahrik üzere yürütmeye gayret ettiğiniz sürece oradan netice almak da mümkün olmayacaktır. 실제로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20%까지 축소해 유럽이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안 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영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무부 국장은 손해보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 파트너들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워싱턴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가 상한제 참여 국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석유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남짓 정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2020년부터 중단시킨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북한이 원하면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키면 금융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등 자국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와 가장 유사한 태풍으로 지목된 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입니다. 태풍의 위력을 나타내는 중심 기압뿐 아니라 한반도로 상륙하는 이동 경로도 비슷했습니다. 매미가 강타했을 당시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흰남노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10여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위력은 매미와 흰남노가 각각 역대 2위, 3위를 기록했는데 피해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컸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태풍의 풍속과 한반도 상륙 뒤 이동 경로, 사전 대비 태세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흰남노가 내륙에 머문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에 불과해 매미나 루사보다 짧았습니다. 찬 공기가 예상보다 일찍 유입되면서 힘이 약해진 채 스치듯 지나간 겁니다. 태풍이 상륙할 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 약간 남쪽으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육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피해가 작았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바람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 오른쪽은 위험 반원으로 불리는데 흰남노의 이동 경로상 내륙 지역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남 사천에 상륙해 경북 울진으로 빠져나간 매미보다 흰남노가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쳐 이동한 겁니다. 매미는 진로의 우측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위치를 했고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진로의 좌측변에 우리 연안이 위치하기 해서 상당히 그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났던 거죠. 태풍이 오기 전 대비 태세도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폭우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저지대 주민 대피나 위험도로 통제 등 대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매미 때 해일이 들이닥쳤던 해운대와 마산항 등 해안가 지역에서는 물막이 벽을 세우거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철저히 사전 대비를 한 것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태풍 때는 좀 우리가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인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차수막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역대급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온 태풍 흰남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적잖은 인명 재산 피해가 났지만 태풍은 과도할 정도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도 함께 남겼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한민국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멀리서 보면 멀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담장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왔지만 태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뭔가 이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기와장이라든지 소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무거운, 묵직한, 완전히 넘어졌다.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져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 불상은 더 처참합니다. 주변에 있던 연등과 구조물이 뒤엉켜 불상 바로 앞까지 덮쳤습니다. 불상은 토사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신라시대 궁궐터였던 경주 월성은 폭우에 성벽 경사면이 유실됐습니다. 왕묘역 서학동 고분군 한기도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며 비바람을 퍼부은 경북 지역에서 특히 문화재 피해가 컸습니다. 경북 지역 유적지 235곳 가운데 52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고 문화유산이 많은 경주에서만 유적지와 문화재 등 33곳이 태풍에 훼손됐습니다.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이고 항구 대책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문화재청하고 자문위원들 자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와 서울, 제주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둘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명절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품 대금만 약 3천만 원, 장사를 며칠씩 못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열흘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데. 한 달이 지난 뒤 시장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곳 고추기름 가게는 지난 폭우로 각종 재료와 기계가 침수돼 모두 버려야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정리를 마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정도 복구가 다 됐고요. 거의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폭우성이 아니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무난히 지난 것은 너무 하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달 폭우로 점포 100여 개가 침수됐던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음식 재료와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해를 입었지만은 이제 걱정 마시고 100% 다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손님 맞이를 100%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수도권 전통시장 70곳 가운데 66곳은 모든 점포가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인들도 많아 자비로 피해를 복구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추석 대목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장사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한쪽으로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지난달 폭우로 인한 상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빠른 지원과 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s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봉우리 사이로 흙먼지가 구름처럼 날리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하나둘 구조됩니다. 스촨성 루딘현과 스맨현을 강타한 규모 6.8, 4.2의 지진.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此次地震已造成66人遇难，其中甘孜州38人遇难，雅安市28人遇难，目前还有15人失联。 구호 인력 6,500명이 급파됐지만 군데군데 끊긴 산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5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는데 주변 발전소마저 파손돼 전기 공급도 원활치 못합니다. 긴급 구조 예산은 약 296억 원. 정확한 재산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此次地震的震级较高，距离震中较近的泸定、石棉两个县都有不同程度的受灾。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스촨 일대에선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 이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저주란 말도 나왔습니다. 댐 안에 갇힌 막대한 양의 양쯔 강물이 집안을 무르게 만들어 생긴 인재라는 겁니다. 이번엔 극심한 가뭄 이후 1, 3년 안에 대지진이 찾아온다는 비주류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스촨과 충칭을 비롯한 내륙 일대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은 올해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만큼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내년 이후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왕을 아련하고 총리에 공식 임명된 트러스 신임 총리가 다운인가 싶던지 총리 관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례에 따라 관저 앞에서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선 트러스 총리는 영국을 둘러싼 역경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now face severe global headwinds caused by Russia's appalling war in Ukraine and the aftermath of COVID. Now is the time to tackle the issues that are holding Britain back. 영국은 현재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다 에너지 가격 등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 등 총체적 경제 난국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트러스 총리는 이런 경제 문제를 감세와 개혁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 will get Britain working again. I have a bold plan to grow the economy through tax cuts and reform. 특히 긴급한 에너지 위기를 직접 해결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요금 문제와 미래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관한 조치를 이번 주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들과 함께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임 연설에서 트러스 총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아 정치를 해온 트러스 총리가 제2의 철의 여인으로 영국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 드라마로는 최초로 미국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기술부문 시상식인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이유미 배우가 단역상에 해당하는 게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HBO 석세션의 호프 데이비스와
유포리아의 마사켈리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아시아 국적 배우로는 처음으로 에미상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시각 효과와 스턴트 퍼포먼스, 프로덕션 디자인상도 오징어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스턴트 배우 임태훈, 심상민, 김차희, 이태영 씨가 스턴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해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을 일이 잘 없거든요. 주목을 받아서도 안 되는 직업이었고 개인의 노고가 아니고 이 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기술 부문에서 사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열리는 본 시상식 격인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의 수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배우와 연출진을 대상으로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 배우와 박혜수, 오영수 배우가 나무조연상에, 정호연 배우도 여우조연상 후보로 수상에 도전합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이정재 배우의 수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은 HBO 드라마 시리즈 석세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문의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